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중에서 일시지급과 진폐보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지급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치료되기 전에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서 각각 환산한 보험급여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로부터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요양급여,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로부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거나 그 부상, 질병의 상태가 취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 그 예상되는 날이 요양 개시일로부터 2년이 넘는 경우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의 등급에 해당되는 장애보상일시금,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 요양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중증 요양 상태 등급, 요양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부상, 질병의 상태에 따른 중증 요양 상태 등급과 같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요양 당시 받고 있는 진폐장애 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입니다.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보험 가입자 사이에 장애 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장애 등급 또는 진폐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장애 특별급여를 청구하면은 장애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애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장애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단이 장애특별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이 경우 장애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애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규정에 따라서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장애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시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보험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서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어도 유족의 청구가 있으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수급계좌에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 전용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애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나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애 등급 또는 진폐장애 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애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지체 없이 이와 관련된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수급자에게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공단은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단은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자, 1회에 부정수급액이 2억 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 책임자의 명단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부당이익 징수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 신청이나 불복 절차가 끝난 후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보험급여액의 징수, 장애특별급여액의 징수,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 징수법을 준용합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2 이상인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규정에 따라서 환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직하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를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보험급여 수급계좌의 예금 중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품은 보험급여에 대차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가입자는 규정에 따라서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인상 기준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분진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를 합니다. 진폐보상연금은 규정에 따라서 정하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진폐장애 등급별 진폐장애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애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애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애 등급별로 산정한 진폐장애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의 상실과 지급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유족연금의 범위 및 순위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간주를 합니다.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는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람이 규정에 따라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진단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이나 심폐기능 등의 고도장애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폐 진단과 관련하여 공단은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를 하면 진폐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진폐근로자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해당 근로자의 질병 관련 흉부 X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청구와 진단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요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이 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를 합니다. 진폐에 따른 사망 원인의 확인에 관련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은 해당 근로자가 진폐 등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병리학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전신해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시신에 대한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은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전신해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의 지급기준 및 첨부 서류 제출, 그 밖에 비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초익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